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대회에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쇼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1, 2, 3위를 하신 선수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대회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선수분들부터 이름, 경력, 프로 카드 취득 과정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김정현입니다. 저는 2019년에 올림피아 아마추어 라스베가스에서 프로를 땄고, 경력은 2010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올해 11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성이라고 하고 이번에 김준호 클래식에서 획득을 했고, 운동 경력은 제가 2003년부터 시합을 계속 1년도 안 쉬고 나갔으니까 시합만 18년 됐고, 운동한 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20년이 넘었고.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2018년도 올림피아 아시아에서 프로카드를 획득을 했고요. 운동 경력은 15살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 한 27년 정도 된 것 같고,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1년도 안 쉬고 지금까지 시합을 매년 뛰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 막 탄 작업을 하고 펌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서로 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히 밑에서는 제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이즈도 크고 근질이나 강도 같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밑에서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탄 때문에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참 논란 많았죠. 네, 탄 때문에 그냥 화만 나 있어갖고, 네, 이게 조금 뭐 김정현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너무 탄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갖고 사실 상대 선수를 볼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러면 망했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뭐 해외 시합을 뛰든 프로 시합을 뛰었을 때 다 스프레이탄을 신청을 하는 이유가, 미리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말리는 시간까지 다 충분하게 주고, 오일을 바르려면은 사실은 다 말린 상태에서 오일링을 해야지 이게 다 이쁘게 잘 스며드는데, 그러니까 8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7시 45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말릴 시간도 없었고, 사실 오일을 바르자마자 펌핑을 해야 되는데 흘러버리니까 펌핑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오일링만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데 펌핑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기량을 못 보여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그쪽으로만 너무 쓰여갖고. 네. 해외 선수들은 거의 다 이 스프레이 탄으로 바르니까 저도 이렇게 발라본 건 처음인데, 그래서 뭐 첫 프로 무대이기도 하고 일부러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바른 건데, 너무 시합 직전에 바르다 보니까 이게 다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라가다 보니까 무대 조명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부터 해서 좀 미리 선수들이 바를 수 있게끔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비해 유인성 선수님은 탄 작업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 비결이 뭔가요? 저 도와주는 친구가 탄 작업을 진짜 잘하는 친구라서 올 때마다 탄 작업을 되게 오래 한 친구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항상 그 친구가 해주신 거예요? 뭐 2008년, 2011년 1위 할 때는 거의 다 그 친구가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짐 아레나에 그 클래식 피지크만 또 영상이 따로 업로드 됐잖아요. 그 영상을 다 보셨나요, 다시? 컨퍼런스 때 그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프레임이 약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프레임이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대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포즈를 잡는 그 순간에 엑스테이퍼가 확 되면서 그 단점을 모두 다 커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조금만, 제가 알기로 키로수가 좀 남아있죠? 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키로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엄청나게 좋은 그 테이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왜냐면은 저는 키로수가 안 남았어요. 어때요? 키로수 남았어요? 저도 좀 남아있어요? 저만 안 남았네. 키로수가 남아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키로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육량을 좀 더 붙이면 정말 엄청난 선수가 될 것 같고, 유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이
빈 곳이 없잖아요. 네,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도 키로수가 남아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네, 꽉 차 있고 3번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외국 프로 선수 중에 탑 클래스랑 비교를 해도 절대 이게 꿀리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정말 단단해 보여요. 장점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포즈를 조금 더 개발을 해주면 정말 완벽한 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비교 심사가 끝나고 뒤에서 선수분들이 땀 닦고 준비하실 때 선수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탄이 너무 흘러내려서 아 이거 잘못됐다. 탄이 문제네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이래서 너무 흘러내려서 일단 그거 신경 쓰느라 좀 바빴고 좀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크 포징을 취하다 보니까 이 호흡 관리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숨이 너무 차서 이 아무래도 백큐이라든지 이런 포징을 할 때 숨을 찾는 동작이 많은데 호흡이 가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유인사 선수님. 저도 그 이번엔 옆에 분들 너무 이렇게 막 흐르시길래 이렇게 저도 나도 흐르고 있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이렇게 계시면 나도 흐르나? 그런 그러나 엄마는 좀 아무 생각이 없죠. 너무 힘드니까. 장선진 선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망했다. 이번에 탄이 되게 말썽이었네요. 그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힘드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한 가지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합 막바지는 다 힘드니까 사실 그냥 저는 그냥 이번 시합 준비는 좀 마지막에 날짜를 딱 맞춰서 좀 제 컨디션을 좀 만드느라 마지막에 좀 몰아붙이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에 한 2주 정도는 진짜 지옥처럼 훈련한 것 같아요. 유인사 선수님 가장 힘들었던 점. 저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막바지 때는 다 힘드니까 힘들다 그 생각밖에 없고. 근데 그나마 이번에 좀 가까운 곳에서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전에 계속 강원도 되게 멀리 가서 시합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잘 쉬고 막 하고 해서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힘든 게 좀 있었어야지 제가 이제 1, 2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할 정도로 힘든 점이 없어갖고 네. 준비가 되게 원활하셨나요?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편안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다리 줬다 뺐다 이때 무슨 생각했어? 엉덩이 내리라고. 아니 갑자기 내리라고 하셔가지고 댓글 보니까 네. 김정현 선수 엉덩이 내리세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저런 경우가 없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좀 황급히 내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유행선 선수가 네. 그 사이드 커터턴 할 때 뒷팔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뒷팔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살짝만 구부리고 잡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쳐야 될 게 그거 말고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디빌딩에는 커터턴이 원래 없으니까 대구역 때문에 없어요. 네, 보디빌딩만 하시던 분들 이게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포징 자체가. 포징 다 많이 있어요. 1번도 그래서 이제는 배에 힘을 안 줘야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유hen선 선수가 복근이 되게 딱 박혀있는 복근이니까 저렇게 복근을 누른 다음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이게 어설프게 백큐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흉통 자체가 좀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나는 제일 베스트인 그거를 좀 하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때 정효이는 바꿀 때 아싸 1등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쪽이 2등 자리야. 그냥 전 그냥 가운데라 거기서 거긴가 보다 했는데. 가운데면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근데 4명이니까 둘 다 가운데니까. 1, 2, 3, 4. 또 몰랐네.
그러니까 저게 신기해. 정민이가 내렸을 때는 어깨가 작은데 올리면 확 펼쳐지는 게. 이게 골격이 조그매가지고 제가 포즈를 잘 잡으니까 이게 근육이 되게 유연성이 좋은가 봐. 제가 아마 등이 좀 이렇게 펼쳐져서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9년도에 그 클피 이제 뛰면서 그때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포징 연습 이제 해외 선수들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따라했는데 그러면 러프 디젤 따라하더라고 4번 포즈 잡을 네, 때.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나 팔 누가 없앴지? 아우 복근 진짜 예쁘다. 근데 다 복근이 다 예쁜 것 같아. 원래 복근이 안 예쁜 친구들도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근데 조명이 진짜 너무 세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지 않았어? 네, 그리고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욕하고 있는 거야 나. 아 머릿속에서 머리가 하얗더라고. 바를 수가. 아 박명호 선수 하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단 방지훈 선수가 조금 요번에 조금 컨디션이 좀 저하가 돼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네, 진짜 예쁜데. 네, 좀 연달아 뛰시다 보니까 좀 컨디션을 전에만큼 못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옛날 대회는 막 관중들 막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무관중 하니까 좀 허전함이 있나요? 많이 어전해요. 네. 옛날에 우리 처음 뛰었을 때는 막 꽹가리도 갖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쵸? 막 확성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조금 더 힘내게 특히 가족이 응원해주면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응원 오신 분들이 많은데 무관중이라 막 밖에서 기다리시고 이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때 그냥 다 닦았어. 그때부터 다 닦았어 그냥. 둘 다 흘러내려가지고 다 지워졌어. 가슴이 다 지워졌어. 아 유인성 선수 볼륨이 태권부야 태권부. 꽉 찼어. 이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유인성 선수는 어렸을 때 팔 운동을 좋아했어요. 팔 가슴을. 네, 그 집에 그냥 조그만 아령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때도 그냥 계속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복근,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했었었죠. 그냥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딱 특정 부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렸을 때 운동을 잘못한 거야. 하루도 안 걸리고 팔만 하고 하루도 안 걸리고 가슴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그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부위가 성인이 돼서도 엄청 좋더라고. 팔이. 네, 이제 영상을 다 보았는데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팬분들도 이 그림을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시합이 뭐 끝난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3일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서 무대에서 보다가 감회가 좀 새롭고 좀 서로 선수들 간에 되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없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왠지 저희 선수들끼리 서로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굳이 뭐 제가 없으니까 서로 열심히 해서
무대 올라가고 했던 거니까. 뭐 저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이제 4일 전, 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가 경쟁을 하고서 저 친구를 넘어서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선후배 관계로서 아니면 동료 관계로서 이렇게 자리를 해서 얘기도 나누고 영상도 같이 보고 이러니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본인도 성장을 해요. 레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3등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붙어봤으면 네,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서로가 좋은 경쟁자로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선수들끼리 붙지만 내년에는 사실 외국에서도 선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선수들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더 발전을 해서 걔네들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경쟁자가 돼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한번 좋은 경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이번에 열린 대회 중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대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보디빌딩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일반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반면 이제 조금 뭐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럼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너무 무분별하게 뭐 선수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질타보다는 시청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팬 입장으로서 냉정하게 그 선수의 뭐 몸이라든지 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드백 해주는 거는 선수들도 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좋은 지적이고 좋은 이제 피드백인 것 같은데, 비난하고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시합을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선배님보다 되게 짧게 했지만 모두 다 진짜 운동에 인생을 바쳐서 정말 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제 좀 존중해주고 좀 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유인상 선수님. 정현 선수가 너무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긴 해서 많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도 뭐 어쨌든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심한 비판은 좀 자제만 해주시기를. 네. 우리가 예전에 보디빌딩 경기 하면은 응원전이었어요. 응원 문화였어요. 좋아하는 내 지인이 나가는 시합을 응원해 주러 가는 응원 문화였는데, 몬스터짐이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서로의 선수에 대한 그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가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저희 뒤 세대들이나 이런 그 피트니스 선수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판과 비난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여려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도 그 댓글 하나에 잠을 못 자요. 왜? 예민하잖아. 지방이 없으니까. 계속 봅니다. 그 읽었던 되게 악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한테 너무 비수가 꽂힌 댓글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비수라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게 본 게 그냥 뭐 스포츠 모델이냐. 제가 키가 170인데 스포츠 모델이냐고 하셔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이 될 수 없는 제 몸인데 스포츠 모델이냐 그래서. 유인상 선수님. 전 작년부터 있었다가 미스터 코리아 때부터 하체가 흘러내린다라는 약간 그런 하체에 대한, 근데 하체가 그렇게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정말 좋은 하체를 가졌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쁜 하체라고도 생각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흘러내린다느니 저걸로 뭘 하냐느니 약간 그런 거는
제가 정말 흘러내리는 달이었다면 여기에 못 왔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상처가 되긴 하죠. 네.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갖고, 한 댓글 본 것 중에 작년이었나? 강성진 이제 끝났다. 네, 더 이상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서 보여줄게. 네. 그럼 이제 추후에 아까 강성진 선수님께서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마주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분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해외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쫓아갑니다. 김정현 선수랑 붙기 위해서 해외 쫓아갈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1등 다 같이 올림피아 가서 올림피아에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대한민국. 그렇죠. 세상의 시나리오 각자 다른 대회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서 같이 올림피아에서 한번 서보는. 어디 나갈 거예요? 나 피해 나가게. 아까 따라가신다길래 저는 아니 여기서 올림피아에서 만나자기. 아 이제 제가 카테고리가 클래식 피지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라의 클래식 피지크 프로들, 그러니까 댓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클래식 피지크 프로지 외국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댓글이 싹 지워지게 우리나라 클래식 피지크 프로 선수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발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인성 선수님이 올림피아 나가시잖아요. 이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올림피아 진출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뭐 모든 선수들의 사실 꿈의 무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배님께도 어떤 의미인지도 좀 저희는 다 알고, 먼저 이제 진출하게 되신 뭐 김성환 선배님이나 두 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까지 부상 없이 시합까지 선전해서 이제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오고 계시고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오버페이스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셨던 대로 그대로 유인성 선수만의 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가셔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승철 클래식 때부터 김준호 클래식, 지금 몬스터짐 좋아진 몸으로 나왔거든요. 올림피아 때는 그러니까 계속 아까 피드백 받았던 것처럼 포징이랑 좀 부족한 것 좀 더 채워서 정말 좋은 성적을 한번 좀 내보고 싶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몬스터짐 프로쇼 클래식 피지크 1등, 2등, 3등을 하신 선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클래식 피지크 그리고 보디빌딩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